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시장 찬양주의자가 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또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고, 국가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흥하고 소멸하고 하지만 이 상인들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시장을 그냥 동네 시장으로만 생각하시는 아주 좀 수준 낮은 이해이실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라는 건 사실 기업도 있고 네. 소비자도 있고 이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택 시장 이런 거는 뭐 국가 없으면 안 굴러가거든요. 그쵸. 더더욱이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들이 믿고 거래하려면은 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네. 특히 이제 주택 건설 이런 쪽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예, 예. 어. 이게 이제 우리 주택 정책 이야기 제 3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예, 예. 주택 정책 예, 역사를 이제 다뤄볼 예. 텐데요. 이게 윤석열 네. 대통령 덕분에 아주 예, 예. 그러면 네. 지금 이 말씀하신 3기는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언제인 건가요? 예, 그 60년대 왜 우리나라 주택 정책 2기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고, 네네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자적인 법이 생기고, 음. 하지만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던 시기에서 네. 70년대에 이제 특징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징이 이제 생겼나요, 네. 드디어? 72년에 이제 주촉법,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이 72년 하면 네. 유신이잖아요. 그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주택건설 250만 호 계획. 250만 원 굉장히 낯익은데 네. 이막 지난 대선 때, 그죠? 국민의힘 민주당 다 250만 호 짓겠다고. 네. 그러면 그때 그냥 250만 원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한 번 했던. 예, 예. 뭐 이게 사실 지금도 다 이걸 네. 달성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주택건설 숫자를 빵 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구나. 그때부터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때 근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보시면은 70년에 이제 네네. 그때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와우 아파트. 예. 뭐야? 지금 와우 공원에 붙어 있던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진짜요? 부실공사로. 그게 당시에 이제 불도저 시장이라고, 김현옥 시장이 그걸로 이제 사퇴하게 되고, 그리고 또 70년에 그 전태일 열사. 맞아. 그때죠. 그리고 71년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서울에 뭐 판자촌 이런 걸 다 이제 철거하고 거기 네네네. 살던 사람을 지금의 성남 쪽에다가 이제 막 몰아넣고, 교통도 제대로 없고 뭐 편의시설도 없고 뭐 집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차 탈취하고 어머머머. 출소 불지르고 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민심이 정말 정말, 흉흉했겠네요. 예. 너무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음. 유신 선포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주택은 많이 짓겠습니다. 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 때라서 70년대. 예. 1970년에 처음으로 서울 인구 500만 명이 넘어요. 72년에는 600만 명이 넘어요. 야, 요즘 같아서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막 지어서 공급을 해야겠는데, 이제 뭐 땅도 확보하고 뭐 돈 건설비도 대주고 네네. 뭐 제도적으로 이것저것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쵸. 그때 뭐 기술력이랄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업체들도 다 영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정부가 직접 시장을 만들었다.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저 뭐 돈부터 보면은 네네네. 이 선분양 제도라는 걸 오. 만들어서, 그때 이제 그 경제 개발한다고 다 이제 돈이 수출 산업으로 가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직접.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돈을 먼저 끌어와서 집을 지어라 해주는 거죠. 이게 공급자 금융의 역할을. 그때 선분양이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했는데 소비자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기여를 했으니 이제 이익을 어떻게 줬냐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시세하고 차이로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너도 나도 분양 받으려고 줄을 서게 되죠. 국민
줄 세우기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네. 아, 그게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네요. 그게 그래서 청약제도도 그러니까 아, 선분양,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이 건설업체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이게 돈을 좀 미리 갖다 주는 게 이게 네네. 은행에서 돈을 안 꿔도 되니까 이자율에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예 돈이 없던 시대에 돈을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땅을 파고 뭘 네. 아파트를 올리려면 돈이 돈이,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돈이었으면 이제 땅은 음. 이제 아파트 지구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아파트 지구제도? 예, 예.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예, 예. 맞아. 예. 그건 이제 땅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쫙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길도 내고 하려면은 누구네 땅은 길이 없어 뭐 땅을 내놔야 되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쫙 모은 다음에 이제 같이 써야 될 부분 빼고 나머지를 이제 면적에 비례해서 다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땅 크기가 들쭉날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어디는 지을 수 있지만 어디는 못 짓고 하는데 모양이 안 이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 땅 주인이 동의를 해야 그쵸. 예, 뭐 구입에다가 뭘 지을 텐데 다들 이제 남이 다 먼저 짓고 나면은 그치. 마지막에 짓고 발전된 땅에 하고 싶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 빨리빨리 안 지어지니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안 되겠네 하고 아파트 지구라고 지정을 하면 거기는 아파트 아니면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파트 외의 용도로는 그렇죠. 사용 못하게. 그럼 요만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여기 뭐 엘리베이터 올리고 나면 끝나는 못 짓잖아요. 엘리베이터만. 네. 그래서 팔 수밖에 없게. 그래서 이 그렇구나. 아파트 지을 회사들이 땅을 쉽게 확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뭐랄까 건설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렇죠. 제도였겠네요. 그렇게 땅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을 육성하는데 77년에 이제 등록업체, 지정업체 제도 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자본과 뭐 기술자 이런 걸 갖추면 등록을 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또 공사를 많이 주고 좀 더 우수한 애들은 지정업체라고 해가지고 애들은 또 뭐 아파트 지구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확보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볼을 뻥 멀리 차고 네. 쫓아가 한 다음에 강아지. 알아서 니들 힘으로 뛰어 잘 뛰면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뭐 어찌됐건 그 시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그때 너무 세금 특혜를 또 많이 준 거 아니냐라던가 할 수 있지만 네. 뭐 또 당시에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네.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걸 이제 좀 다방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인식은 좀 60년대에 머물러 계신 것 같다. 동네 시장. 그 동네 씨는 그 문물교환 이런 식. 그건 뭐 그런 국가 없어도 뭐. 네네네. 그런 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부족 이럴 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오늘 3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이후에 차후에 또 4기, 5기, 뭐 6기까지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